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이 시간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 아마 제공받으실 겁니다. 사실 전문가마다 각각 원하는 솔루션, 투자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다, B다, 선택, 정답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A라면 그 A가 왜 A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거에 집중한다면 더욱더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확실히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전문가 특히나 첫 만남 이어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전문가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눈썰미, 냉철한 판단력으로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더해줄 부동산계의 젠틀맨 노건희 팀장. 발빠른 시장 정보로 보다 안전한 투자처와 더불어 현명한 투자 전략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노건희 팀장 함께 하는데요. 어떤 타이틀일지 되게 궁금했는데 젠틀맨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네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보 전해주실지 첫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RTN 오늘 처음 방송인데요. 네. 앞으로 이제 지금 날씨가 추워졌지만 부동산 시장은 제가 말들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추워진 건지 더워진 건지 앞으로 더욱더 갈지 안 갈지 좀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데 네. 이러한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고민 상담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명쾌한 해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차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솔루션 노건희 팀장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요.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1:1 상담 도움을 드립니다. 전화번호 서울전화 02-3424-0705번으로 도움 드리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궁금한 내용 세부사항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노건희의 파워 부동산 어떻게 보면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택을 구입해서 차익을 받던 시장에서 이제는 임대 수익으로 자산 증식을 하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차익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보다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투자 형태가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오늘 노건희 팀장님과 함께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세금 혜택 관련된 내용 질문을 하면서 그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더 볼 수 있을까요? 아닐까 이런 질문도 받았었거든요. 자,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고 특징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그 말씀드린 건 주택 임대 사업자의 그 특강이 되겠습니다. 네. 왜 제가 이걸 준비했냐면은 요즘 시장에 그 트렌드가 볼 때 그 고액보다는 그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요즘에 그 대세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그 활용하게 되면은 가장 극대한 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준비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주거용 주택과 투자용 주택의 분리가 최적화됐습니다. 이거 보통 집은 보통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외로 이제 투자하시는데 가장 걱정 많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집을 하나 더 샀을 때 1가구 2주택이 돼가지고서 기존의 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지 않을까. 왜냐면 기존의 주택 같은 경우는 단기에 구매하신 게 아니고 10년, 20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그 양도 차익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굉장히 크거든요. 이 문제를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주택 임대 사업자고 특히나 그 정부에서는 이 전세 월세 안정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네. 네. 네. 잠시만요. 네.
주택 임대 사업자에 자, 대한 이건 오늘 특강 준비를 예, 했고요. 세금 혜택 부분이 혜택이었습니다.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그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 오피스텔에서 그 취득 등록세는 그 기본적으로 그 40 그리고 40에서 60제곱미터 이상은 이하는 그 100%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0에서 85제곱미터는 50% 감면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200만 원 이하 초과 시는 그 최소 납부서 85 이상은 80% 감면되고 15% 납부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오피스텔은 세금이 4.6%니까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근데 좀 다세- 글씨가 아마 작아서 우리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알아보시기 굉장히 예, 쉽지 예.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줄 때 좀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은 취등록세가 없고 그 이상은 85% 감면돼서 약 15%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산세도 이게 마찬가지겠어요. 재산세도 40제곱미터 그리고 40에서 60제곱미터는 이제 50%씩 감면 그리고 중공공 임대는 100%씩 감면이 100% 75%씩 감면이 되고 있고 그리고 좀 면적이 크게 되면 60에서 8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5% 그리고 80에서 140제곱미터는 그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양도 소득세는 이건 이제 자세한 내용에서 제가 따로 상담하게 되면 말씀해 주겠는데 이것도 좀 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임대 사업자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혜택을 보신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종합부동산세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고 100개 부동산을 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원칙대로 하면 굉장히 종합부동산세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하나 그거에 대해서만 주택 임대 사업 종합소득세가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 배제 합산되지 않는다는 그거 제일 중요한 거고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6억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 금액 그러니까 이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소형 주택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전세 월세 그 임대 사업을 많이 해서 전월세를 이제 안정화시켜라. 그것이 가장 정부의 키포인트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아시면 그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그 좋은 그 혜택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다음 페이지 보죠. 예. 네, 나왔네요. 우선은 이제 거주지, 그러니까 본인 주소지, 그러니까 물건지 주소지가 아니고 본인 거주지 주택가 가셔가지고서 주민등록증하고 분양계획서를 가지고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만 준비하면 되겠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용도 있고 주거용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이제 도면을 하나 첨부해 가지고서 이것이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어서 주거용을 쓸 수 있어서 내가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할 거라는 것을 꼭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만 3일에서 5일 정도 있으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임대 소득지 그 물건지 소지 주택가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요. 근데 여기서 그 표지 임대차 계약서 4번을 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일반 계약서가 아닌 정부에서 원하는 그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맞춰서 가지고 보통 부동산에다가 나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할 거니까 이런 표지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양식을 마련해 가지고서 아마 작성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임대 조건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거주지 세무서 그래서 임대 받으신 그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증하고 초본하고 읽어서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내가 임대 사업자를 내면은 그 소득이 노출이 돼가지고서 내가 뭐 소득세를 더 많이 낼 거냐. 근데 이거는 이제 월세의 경우에 한 거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적은 평수니까 그 공공주택 임대 그 이하 면적 전세 같은 경우는 아마 세금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이렇게 감안하시면 되고 그 월세 같은 경우는 연 1,3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연 1,300만 원 이상 정도 되신 분들만 아마 세금을 조금 내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소유지 가서 임대차 계약서 표준책 4번을 다시 한번 내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장점과 단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대주택의 사업의 장점은 첫 번째는 이제 취등록세 감면입니다. 이게 보통 2억 원 같은 경우에는 1.1%면 오피스텔은 220만 원, 그리고 오피스텔은 한 1,000만 원 넘는 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 85% 감면을 받게 되면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두 번째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택수 포함은 그 기존에 있던 주택, 내가 10년이고 20년 가지고 있어서 팔 때 비과세 조건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혜택을 포기하기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재산세 감면이 종합소득세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나오는 그것도 적은 금액인데 이게 모이면 많은 거 하시면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혜택이 있고 그러면 이제 단점이 뭐냐 이것도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4년 안에 매도 시 과태료가 합니다. 이런 많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대신 너는 4년 동안 주택을 임대해서 세입자들한테 전세, 월세 이 가격을 안정시켜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안 매도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참고적으로 이런 상품이 있어요. 내가 양도 차익을 3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과태료가 1,000만 원 나왔으면 나는 양도 차익이 2천만 원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인데 이 양도 차익하고 과태료는 분리예요. 그래서 그 3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따로 내시고 그리고 이 1,000만 원 과태료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올 건데 그 과태료 따로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사업자가 되니까 그 건강보험공단이나 연대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자로 봐서 건강보험공단이 분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뭐 남편분이 있고 아내분인데 아내분이 임대사업자를 내신다. 그러면 남편분도 건강보험을 내시고 그리고 아내분들도 건강보험을 따로 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것을 볼 때 최적화는 직장 건강보험을 내신 분이 임대사업자를 내시니 가장 혜택이 많아요. 왜냐하면 직장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이 둘이 상충됐을 때 손을 들어주는 것이 직장 의료보험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으로 말씀드리면 그 소액으로 여러 채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런 단점 4년 안에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가 단기 매매가 아닌 4년 이상 가지고 가고 있고 내가 직장이면서 추가적인 의료보험 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장 최적화된 그런 법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서 이 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수에 따라서 그렇죠.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 더욱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오늘 임대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 등 특강 들어봤습니다. 자, 노건희의 파워 부동산 시간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5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문자 상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고민 상담 전화와 문자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먼저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분 네. 궁금하신가요? 투자 목적으로요. 네, 투자 목적. 예, 킨텍스 근처에 네, 그 오피스텔이 있더라고요. 네. 그 현임대도 있고 또 한화도 있고. 네. 예. 그래서 그쪽에 오피스텔을 그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좋은 건지 아니면 그쪽에 하나 또 네. 아파트 분양권 그거를 구입하면 괜찮을지. 네. 오피스텔도 분양권이에요. 어, 네네. 지금 목적 첫 번째가 어떤 거세요? 그런데 투자를 하려는 예. 수익을 뭐 얻고 싶은 임대 수익을 얻고 싶은 거세요? 아니면 가격 차이 더 보고 싶다? 뭐 어떤 거가 1번이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거주? 그 임대는 아니고 네.
갭 투자로요. 아, 갭 투자를 원하는 상황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킨텍스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그리고 아파트 살펴보셨다고 하는데요. 하나와 현대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위치가 파악이 될까요? 킨텍스 네. 근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인근의 주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하나 아파트 같은 거 몇 평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35평이더라고요. 아, 35평이요. 지금 그 매수가는 알고 계시나요? 그 주상복합인데요. 네네. 네, 그 분양권이 지금 거의 4억 8천에서 5억 좀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5억 지금 피가 붙은 금액인가요? 아니면 무피인가요? 네? 그 피가 붙었어요?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키가 예. 제일 작은 게 2,500 정도 붙었더라고요. 2,500 정도. 아파트. 예. 네네. 주상복합 아파트. 주상복합. 고층은 더 붙었겠네요, 그러면요. 예, 그런가 봐요. 예, 예. 그리고 오피스텔은 또 몇 평을 보시게 계신 거죠? 오피스텔은 네. 이게 뭐 160, 8 뭐 그런 평방미터인데, 네. 아파트로 말하면은, 네. 한 25평 정도 된다고 25평 그러더라고요. 정도.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25평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크기가 25평형 아파트만큼 크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25평 베란다 없는 아파트만큼 된다고 아, 그 그러더라고요. 정도 보시는 거예요? 네네. 제가 그럼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그 지역은 잘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서 여러 군데 알아보시는데 지역은 잘 보신 것 같은데 네. 또 투자 물건은 약간 좀 세모 정도? 그러니까 하나 주상복합은 세모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X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킨텍스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통 이 대화역 인근에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거 알고 계세요? 네네. 예, 대화역 인근에 아파트 값이 오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 같았어요? 거기 GTX 들어쓴다고 그래가지고요. 아, GTX도 물론 있죠. 근데 첫 번째 이유가 그 일명 전세 난민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세가를 못 견뎌가지고서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는 분들이 이 네. 대화역 인근 이제 3호선 라인이죠. 3호선 라인을 쭉 오시다 보면은 집을 그 서울에 있는 전세 가지고도 집을 사고 그 남는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그 정도 여유만큼 이렇게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거 그걸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을 봤을 때는 이게 주상복합이나 네.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그러니까 두 개 다 분양권이가 새 거잖아요. 신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분양가가 좀 싸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뭐 4억 8천 아마 로얄층은 아마 5억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지역에서 30평대 새 그 아파트를 가실 분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네. 찾는 분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GTX라는 게 그 큰 호재이기 때문에 네. 가기 때문에 그 오긴 하겠지 떨어지는 않겠지만은 올라갈 염려 이렇게 올라갈 상승폭이 많지가 않다는 거. 특히나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달라 말씀해 주시면 아파트를 하고 싶어요. 아. 예, 왜냐하면은 이제 교통 호재잖아요, GTX가. 아마 2018년도에 아마 착공이 들어가서 2025년, 2026년도에 완공이 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킨텍스에서 강남까지 22분까지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이 교통 호재를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거, 가장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가 아파트. 두 번째가 이제 주상복합, 마지막이 오피스텔이거든요. 이 셋 중에 고르다 보면은 그래서 주상복합이 오피스텔보다는 이 교통 호재를 더욱더 흡수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볼 수 있어서 저는 주상복합을 하고 싶은데 좀 가격이 좀 높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가용 자금은 얼마 정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저는 기왕이면 이제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천에서 1억 정도. 그러니까 네. 제가 5천에서 1억 정도라고 이 대화역 인근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차라리 대화역 인근의 소형평수 아파트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아, 이두 개보다는 그것도 많이 올랐던데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아마 전고점은 다 회복해가지고서 지금 20평대 아파트가 한 2억 5천, 2억 4, 5천, 2억 중반대 가고 그리고 전세가는 한 2억 원 그 언저리 갈 거예요. 그래서 한 5천만 투자인데 이게 한 2년 전에 비해서 한 2, 3천 정도 올랐고 그 금액 대비는 많이 오른 거거든요. 한 20% 이상 올랐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이유가 전세 난민.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서울에 그러니까 이게 대화역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신 분들, 그러다 보면 지하철에 가까운 쪽에서 고르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서울의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숨 고르길 거예요. 한참 1년 전, 2년 전에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좀 숨 고르는 단계인데 지금 단계에서 조금 저렴한 것들, 좀 금매 나온 것들 잡아가셔가지고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GTX A 노선 해가지고서 여기 뭐 하나 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 좀 많이 분양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분양가가 좀 비싸요. 만약 이 분양가가 조금 저렴하면은 좀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비싸기 때문에 이 높은 금액에서부터 올라가기가 솔직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금 기존 주택이라도 좀 올랐더라도 그래서 더 추가 상승이 있는 기존 주택을 하고 싶고 이건 난 기존 주택 싫다 이 두 개에서 꼭 찾고 싶다 하시면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 주상복합 아파트 그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은 그 지하철 3호선에서 제일 가까운 쪽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기존 그 20년 다 됐더라고요. 예. 보통 다시 한 2000년도에서 2005년도 그 사이에 보통 아파트가 많은데 저는 서울 시내 아파트를 고를 때 지하철역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은 그게 제1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서울 시내 아파트는 학군도 봐야 되고 자연환경도 봐야 되고 생활편의시도 봐야 되는데 이런 용인 쪽이나 일산 쪽이나 봤을 때는 제1 조건이 지하철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역 인구 봤을 때는 최소한 가까운 거리 아파트 구입하시는 게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도 크고 나중에 파실 때도 좀 더 쉽게 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네네. 제일 소형이 나을까요? 아니면 네? 소형이 나을까? 여기까지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형이 나을까? 지금 20평대요? 20평대 보시고 지금 근데 이미 뭐 조금, 가격이 올라진 상태라서 오르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2, 3천 정도 네. 한 2년에서 4년 동안 2, 3천 정도 먹을 게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궁금증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신데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지금 오피스텔과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 대화역 인근으로 살펴보셨는데 최선책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피스텔보다는 주상복합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는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도 선택이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 꼭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5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세부 항목 적어서 특히나 목적이 무엇이다, 어디다라는 주소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지금 자양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네네. 저기 만기가 다 돼서 집을 다른 데로 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여의도 미성 아파트랑 네.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자양동 트라필리스 31평 중에 네. 그 매매를 어디 쪽에 하면 좋을지 지금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미성 아파트도 지금 29평이고요. 트라펠리스는 31평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금액대가 비슷한가요? 트라펠리스하고 예. 여의도 인근의 아파트가? 살펴보신 아파트가? 좀 많이 올라서 여의도 미성 아파트는 그쵸. 29평이 9억대 정도 하고요. 네. 트라펠리스는 31평이 지금 8억, 층수 좋은 데는 8억 2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거주지는 자양동이었기 때문에 자양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전세 이후에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양동과 그리고 여의도 어떤 선택이 더 옳을까요? 인사 나누시고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자양동 그 트라필리스하고 여의도 미성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시나요? 예. 그 이 두 아파트 성격이 전혀 다른데 여의도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바라보는 아파트잖아요. 예. 그리고 미성 아파트는 이제 비교적 신규 아파트고, 그러니까 여의도 트라필리스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남편 회사가 이제 강서구 양천 향교역 쪽으로 이동을 했고 저는 이제 을지로 입구 쪽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 지금 그 중간 정도 위치를 보다 보니까 여의도가 네네. 적합할 것 같아서 미성 아파트는 재건축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네네. 둘 중에 이제 거주 목적으로 샀을 때 어디가 좀 투자 가치적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 근데 살아보니까 자양동도 좋고 예, 해서 좋죠. 예. 예. 그래서 어느 혹시 쪽이 실례지만은 나을까 그 자녀 수가 어떻게 되시죠? 자녀는 하나인데 이제 대학 1학년 이제 올해 고3이거든요. 아, 고3이세요? 그래서 예. 그럼 방은 한 3개 정도 있으신 걸 원하시는 거죠? 예. 2개도 상관없나요? 두 개도 상관은 없어요. 아, 예. 3개도 상관없고 그거 크면 클수록 좋고. 예. 예, 그럼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자양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시는 곳이잖아요. 예. 예, 살기는 좋으니까 그러니까 실거주 내가 더 시세 차익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분은 없겠지만은 시세 차익을 생각 안 하고 지금 사는 곳에 만족한다면 자양동 아파트시고요. 앞으로 내가 계속 살면서 시세 차익도 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여의도 아파트를 제가 선택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양동 트라필리스인가요? 예, 트라필리스요. 예. 네, 거주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엔 여의도의 미성 아파트. 예. 그리고 여기 자양동의 위치가 여기죠. 트라필리스는 여기 뚝섬 위험지역 바로 이게 초역세권이고 네. 한강변이고 한강 조망도 보이고 네. 그러니까 살기엔 매우 좋은 아파트예요. 뭐 한강 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학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 위로 바라면은 이제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생활 편의 시설에 있어서 살기엔 매우 좋은 아파트고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근데 이거 아파트 사셨으니까 이거 시세 흐름을 좀 아시죠? 예. 이게 아마 7억 정도 가다가 지금 한 8억 정도 지금 가고 있나요? 8억 중반? 예. 초반? 예, 8억 8억 2천 정도 하더라고요. 8억 초반 정도 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 아파트의 한계점일 거예요. 8억 중반이 아마 강력한 저항선을 지지하고 있을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게 주상 복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뭐 현대 아파트는 저기 이튼 아파트, 3차, 5차 이런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매매가가 한 7억, 8억 정도 해요. 보통 이제 주상 복합이나 아파트는 이제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시세가 한 85, 한 90% 정도 보고 있는 게 맞거든요, 정석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로 치면 이제 9억대 아파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변에 이거 자양동에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9억 선이면 이제 거의 억개 이상 갔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뭐 워낙 이 인근이 살기도 좋고 편안해서 워낙 실수요가 좀 많이 오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사 오시면 이사 잘 안 가는 지역들이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실수요가 많아서 떨어질 연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올라가는 가능성도 적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지역이 너무 좋아서 이 지역에서 뭐 한 10년, 20년이고 집 걱정 없이 계속 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아파트를 추천해 드리고요. 예. 다음 아파트가 여의도 미성 아파트인가요? 예. 자, 일단 거주 여건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만약 거주를 생각한다면 자양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예, 예. 듣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의도 쪽은 또 어떨지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의도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의도 인근의 다 아파트들이 네. 다 그 재건축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아파트예요. 네. 근데 또 재건축이 많은 아파트인데 꼭 미성 아파트를 고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 워낙 역세권이라서 예. 다 직장 저 같은 경우는 전철을 이용해서 직장을 다니니까 예. 그 그래도- 9호선을 이용하세요? 5호선 이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2호선은 이용하는데 어차피 갈아타긴 갈아타긴 하는데 하시는데. 그 여의도 지역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남편이 그냥 역세권이 낫지 않겠냐 가까운 데가 그랬는데 예. 조금 더 뭐 저평가되고 네네. 어디든 여의도에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지금 투자 대비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이면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잘 몰라서 여쭤봤어요. 예. 지금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어요. 뭐 예. 7억 올랐다가 지금 8억 선 있다가 이게 9억 선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이 기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지금 재건축하면 이제 강남발이잖아요. 강남발이 다 끝나가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여의도, 목동, 이제 상계주공 뭐 그 정도 보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부촌으로 봤을 때가 여의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랐지만 여의도 그 재건축 아파트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는 게 이 말이 있어요. 여기 여의도역이잖아요. 여기가 뭐 5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한강변의 아파트. 그래서 나는 교통을 원한다 하면은 이쪽에 뭐 광장 아파트든지 미성 아파트
그리고 나는 한강변을 더 중요시 여긴다 하면은 이제 시범 아파트라든지 이쪽에 뭐 모카 아파트, 3부 아파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꼭 여의도의 위성 아파트를 보시는 이유가 뭐 교통 때문인데 지하철역은 뭐 여의도역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 더 좋냐, 그러니까 교통을 더 중요시 여기냐 아니면 한강 조망을 더 중요시 여기냐고 물어볼 때 만약에 위성 아파트 안 샀으면 이렇게 뭐 시범 아파트를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시범 어디요? 아파트? 예, 시범 아파트요. 왜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이제 더블 역세권에 바로 역세권이고 이쪽은 이제 한강 조망에 나오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예, 예. 여의도 그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50층까지 올라가신 거 있죠. 주상 복합으로 지었을 경우. 예. 그러니까 한강변 이제 50층 이상 아파트가 지어질 만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알다시피. 예. 그래서 이게 한강 그 위치에 있는 뭐 35층에서 보는 조망하고 50층에 있는 조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가격 상승폭도 좀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하철역을 좀 덜 이용할 수 있지만 여의도 5호선 하나만 이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난 한강 조망이고 앞으로 시세 차익을 더 보겠다 싶으면은 이제 한강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아니다 난 그래도 이 지하철역 중요하다면 미성 아파트 중요시 여기고 그 서울 시내 많은 부촌이 있잖아요. 예. 뭐 압구정동도 있고 뭐 여러 공동이 있는데 그 지역에 뭐 압구정동역에 동에 압구정역이 있어서 부촌은 아니잖아요. 네. 뭐 반포에 뭐 반포역이 있어서 부촌은 아니고 그렇죠. 그만큼 이게 한강이라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이게 부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정 수준까지는 지하철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신 건 맞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이제 더 프리미엄, 더 부촌이 될 가장 큰 조건은 이제 자연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한강 조망이라든지 한강 공원이라든지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매수하신 건 아니시죠? 예, 예. 그 매수하신 거 예. 네. 수정 아파트라고 하셨나요? 예, 시범 아파트요. 네. 예. 만약에 아, 시세 그게- 차익이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아, 거주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양동의 트라펠리스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네. 30평대가 아마 10억이 좀 넘을 거예요. 10억 중반 정도. 시범 아파트요? 예. 상당히 비싼 예, 거. 비싸죠. 아마 예. 이게 막 재건축이 돼가지고서 네. 이게 같은 평형대를 받게 되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14억 이상 받지 않을까 로얄층 기준으로. 네. 근데 그건데 그 대신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개건축이라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나는 이게 투자용으로 사신다 하면은 좀 긴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매매가가 10억 중반대고 아마 전세가가 5억 중반대일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내 투자 금액이 5억에 사는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약 한 뭐 5년은 좀 짧죠. 한 7년에서 뭐 몇 년까지는 기간 동안 그걸 바라본다 하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나눠 보면은 연 수익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 시청자님께서는 거주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보신다 하면은 긴 호흡을 보신다면은 여의도의 그 시범 아파트 정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이 형 중요하냐에 같은 따라서 경우도 그러면 예. 6, 7년 뭐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7, 8년 이렇게 걸리겠네요. 네, 시간은 그러니까 좀 걸릴 길게 보시는 게 것이다. 좋아요. 그러니까 길게라면 한 예. 몇 년 정도. 그 조합이나 뭐 일반 부동산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 듣지 마시고 네. 여태까지 이런 비슷하게 간 그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재건축되는 예를 보시게 되면은 보통 한 10년 이상 간다고 보시고 아, 마음을 시간에서는- 편하게 해야 네. 돼요. 그렇게 보는 게 네, 맞습니다. 음. 자, 요 정도로 상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사실 어떤 게 목적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지금 달리해 주셨기 때문에 좀 선택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죠? 네. 예, 그쵸. 감사합니다. 많은 거주도, 도움 네. 드립니다. 거주도 생각하면서 또 시세 차익도 지금 보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 얘기 참고하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고 하니까 참 기쁩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일단 생각을 한다면 움직이시기에 더욱더 편하실 테고요. 서울전화 02-3424-0705번 열려 있고 문자는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도와드리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기 다름이 아니라 네. 그 간단하게 두 군데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서울 도봉구의 경남 아파트, 네. 쌍문동의 경남 아파트 네. 20평 전세 1년 전에 났고요. 네. 매도를 언제 정도에 해야 될지 네. 그거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저기 우정부의 용현동 송산주공 1단지. 네. 의정부의 20평. 용현동 네, 송산주공 주공 아파트 1단지. 1단지. 여기 20평 네. 지금 2년 됐고요. 월세 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매도가 올라갈 저기 시점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기미가 있는 건지 좀 네. 궁금해서 네. 네, 했습니다. 네. 지금 두 채 다 그러면 매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도봉구 쌍문동의 경남 아파트 그리고 용현동의 송산주공 1단지 아파트, 송산주공 아파트 이렇게 두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인사 안녕하세요.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쌍문동의 경남 아파트는 그 언제 매수하셨어요? 1년 됐습니다. 1년 정도 됐어요. 지금 시세 아시나요? 예. 얼마 정도 하고 있죠? 지금 1억 9천에서 2억에 저기 매매되고 있습니다. 1억 9천에서 2억 정도. 네. 실례지만 그 얼마 정도에 매수하셨죠, 이거요? 1억 6천에 샀습니다. 1억 6천에요. 그러면 보통 지금 3천만 원 정도 보셨나요? 네네. 네. 제가 그거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네네. 말씀드리면, 그 용문동의 그 경남 아파트, 쌍문동 경남 아파트는 좀 더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한 몇 년 정도? 한 2년 정도. 예. 예, 그리고 그 용현동의 송산주공 1단지인가요? 네네네. 예. 그럼 언제 매수하셨죠?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 되셨고, 지금 혹시 시세 아시나요? 네? 지금 시세 아세요? 지금 시세? 시세가 지금 1억 6천에서 1억 6천 5백? 1억 6천에서 1억 7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먼저 매수할 거를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의정부 걸 먼저 매도하시고 지금 네네네. 쌍문동 거 경남 아파트는 이제 2년 후에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여기 경남 아파트죠? 그 좀 단지가 작나요? 네네네. 네, 조그맣습니다. 예, 네, 뭐 거의 쌍문동, 경남 두 동, 아파트. 세 동 정도 될 것 같고 네. 지금 네네. 역강 거리도 생각보다 가깝지는 않아요. 네네. 가깝지 않고 바로 이렇게 산에 서서 뭐 자연환경이나 뭐 학구는 뭐 양요하는데 제가 이 아파트를 더 가주 개설하게 보유하고 있으라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 이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별한 뭐 개발 호재, 뭐 이 지역이 좋아져서 뭐 좋다, 뭐 이런 말씀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서울 시내에 지금 시세가 아까 1억 9천에서 2억 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를 솔직히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20평대 아파트라고 쳐도. 네네.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거의 그 정도 금액이면은 뭐 빌라 좀 안쪽에 빌라도 거의 2억 중반, 2억 후반 정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를 못 견뎌서 계속적으로 내가 더 가고 싶지 않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우정부 갈 수도 있고 뭐 송추 갈 수도 있고 저는 난 서울에서 버티고 싶다 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아파트를 살 거거든요. 그리고 네. 전세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세금도 지금 시세 아시나요? 전세금? 1억 7천입니다. 1억 7천이죠. 그러면 이제 전세금하고 매매금 차이가 2천만 원밖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다가 매매 전환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 그리고 저렴하니까 전세하다가 매매로 가는 수요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그게 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목표가를 정해드릴게요. 네. 2억 중반까지는 솔직히 단기간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 2억 초반대 그래서 한 2억 한 2천에서 3천까지는 2년 안에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왕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기엔 좀 늦지만 이왕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더 차익을 보시고 파시는 걸 추천하고 있고 그 다음 아파트가 어디로 하셨죠? 의정부 용현동의 송산주공 아파트입니다. 송산주공 주공 아파트 1단지 아파트고요. 20평 형태 아파트라고 이야기 주셨고 먼저 도봉구 쌍문동의 경남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요에 대한 탄탄한 뒷받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과 함께 추가적으로 2년은 더 보유하자 목표가는 한 2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로 목표가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자, 이제 의정부의 아파트 들어볼까요? 예. 저 의정부의 그 송산중공 1단지잖아요. 네. 여기 뭐 의정부역 그 의정부선 바로 옆에 있고 해서 역도 가깝고 인근에 학교도 있고 자연광도 있어서 살기 굉장히 좋은 아파트일 거예요. 여기 혹시 가보셨나요? 예. 근처에 살고 계세요? 지금 아니요. 월세 놓고 계신 상황. 월세 월세 놓고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주 근데- 가보셨겠죠. 월세 놓고 계시니까. 근데 또 멀으시면은 많이 네. 안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 이 근처 아파트 시세를 보게 되면은 제가 강력한 저항선이 있을 거예요. 그 저항선은 아마 평당 9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20평대 아파트죠. 딱 20평이죠.
20평형 아닌가요? 이게 그 정도 금액이면? 네? 그러니까 딱 20평이죠. 24평, 네네네. 25평도 아니고. 그러니까 10평입니다. 그 20 곱하기 9합석에 1억 8천 정도가 이 아파트의 거의 강력한 저항선일 거예요. 이 저항선을 이제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예. 정수치 않아서 뭐 근처의 아파트도 요 금액 1억 8천을 뚫지 못하고 그 박스권으로 경쟁하고 그리고 이 동네 자체의 그 특징이 그 작은 박스에서 올라도 한 500만 원, 1000만 원 오르고 내려가도 500만 원, 1000만 원 내려가는 이런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년이 넘었나요? 1년 넘었나요? 사신 지? 지금 2년 됐습니다. 예, 2년 되셨으면 지금 좀 차익은 보셨죠, 그래도요. 네? 차익은 좀 보셨죠, 차익은. 예. 예, 차익은 보셨으니까 지금 파셔도 아마 후회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항선이 평당 1000만 원까지는 좀 힘들 거라 봐요, 의정부에서. 네. 이 정도 연식의 아파트에서 한번 평당 900만 원 정도에서 1억 8천만에 1차 매도 시점을 보시고 그렇다고 1차 매도 시점 때 무조건 팔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이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억 8천만까지 도달되면은 다시 한번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용현동의 송산 주공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단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 저항선이 되는 가격대를 1억 8천에서 9천만 원대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가격 정도면 일단 매도해도 좋다라는 의견이었으니까 예.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 더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나눠보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5, 문자 상담은 샵 8289번입니다. 자, 오늘도 사실 세부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한 가지 질문으로 끝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부동산 투자일 텐데요. 자,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망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입니다. 지하철 3호선 신사역 1번 출구고요. 토마스 빌딩 4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약 신청은 서울전화 02-3424-0705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좀 범위가 넓어졌네요. 수도권 부동산 전망에 대한 이슈,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네.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떡해요? 지금 올라만 올라갔으니까 숨을 네. 쉬어야 할 때다. 숨을 쉬자. 네, 숨을 쉬고 조금 호흡을 가르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직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이 나도 투자 적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좀 양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가고 약 1년 전이나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사시더라도 투자 측은 다 봤습니다. 뭐 조금 벌고 많이 벌고 차이지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좀 골라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그리고 피해야 할 부동산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양극화 시장에서 조금 더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 준비했다고 하고요. 내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3424-0705번으로 예약 신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솔루션 노건희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죠.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이 소리가 들리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네, 아파트를 하나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네, 오름세에 있을 때 좀 급하게 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적정하게 산 게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문의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어떤 아파트세요? 네, 그 등촌 아이파크거든요. 등촌 아이파크, 평형대는 어떻게 되세요? 61평형이요. 예. 상당히 큰 평형대를 택하셨네요. 이유가 있으세요? 가족이 많으세요? 실거주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알겠습니다. 평형대가 좀 넓습니다. 선택을 잘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세요? 예, 그러니까 오름세인 것 같아서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름세로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좀 일시적인 가격이 더 현상일지. 되는 건지. 예, 예. 걱정이 되셔서 전화 주셨구나.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등촌의 아이파크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평형대가 좀 넓습니다. 선택 잘한 걸까요?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실거주하러 이렇게 사신 건가요? 네. 예, 60평대 사신 거고 혹시 매수가는 얼마죠? 8억 1,500이요. 8억 1,500만 원. 네. 예,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실거주면 잘 사셨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러면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 등촌 아파트 여기 있는 아파트 맞죠? 네네. 예, 대단지 아파트고 보시는 것 같이 근처에 녹지도 있고 근처에 뭐 학군 양호하고 생활 편의셔서 아마 살기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앞에가 붙어요. 실거주면 잘 사셨다. 네.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60평대 이거 매매 가격 변동 추이를 좀 알고 계시나요? 저희 한 달 전까지만 해도 7억 5천 아니, 그 과거 좀 옛날에 과거 예전에 17억까지 올라갔던 걸로 17억?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뭐 한 15억 이상 갔다가요. 네. 네. 쭉 빠졌어요. 한 12억 찍고 다시 또 빠져서 10억 선 무너지고 7억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8억 선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아파트는 바닥을 닿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잘 샀다 말씀드리면 이제 실거주하고 투자용은 좀 분리를 시켜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용 같은 경우는 우선은 살기가 어렵지만도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을 보고 많이 사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개발이 어느 데가 달라요. 그러니까 환경 깨끗하고 좋고 학군도 좋고 도로 잘 돼 있는 데가 개발이 돼요. 아니면은 도로가 엉망이고 살기도 불편하고 집도 낡고 이런 데가 개발이 돼요. 후자겠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데가 개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데는 이제 투자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그 살기에는 그런 데 사실 불편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데는 도로도 잘 되어 있고 환경도 좋고 이런 데 사셔야 되는데 실거주 아파트는 최일 조건이 내가 살기 편한 곳. 내가 주거하기 편한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이잖아요. 네네. 가격이 가격이 오르면 물론 좋죠. 좋지만 그래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제2 조건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실거주를 봤을 때는 이 60평대 아파트가 15억, 16억에서 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한 7억까지 해서 한 1억 정도 1억 좀 안 되게 좀 반등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져서 더 이상 떨어질 염려가 없다. 근데 제가 그 세모를 들고 싶은 투자는 세모를 들고 싶은 거는 이제 60평대 보셨으면 이제 50평대 보셨죠? 네. 그 40평대도 보셨고요. 아니요, 40평대는 못 봤어요. 40평대는 안 보시고 50평대, 60평대 보신 거예요? 네, 네. 그 50평대 가격 알아보셨나요? 아니요. 아마 이거 한 8억이면은 한 50평대 가격은 한 7억대 한 초반 정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이제 강서구나 도봉구, 뭐 노원구 이렇게 외곽 지역의 지역에 큰 평형대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어요. 네. 그게 좀 작은 평수, 뭐 40평대, 50평대, 60평대 그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해요. 50평대가 7억이면은 60평대가 8억이면은 10평이나 차이인데 1억도 차이가 안 나? 굉장히 싼 거네. 이렇게 좀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가격 차이 적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강서구잖아요. 네. 이 강서구는 양천구와 뭐 양천구 목동이나 뭐 강남구 서초구는 틀려요. 그만큼 대형 평수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소형 평수 같은 경우 단독 500만 원만 싸게 내놔도 금방 나가요. 네. 그렇지만 이런 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가 거래량도 적고 찾는 분도 적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서 쉽게 매모해서 요 가격이 좀 쉽지 않지만 실거주하실 거면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내 드릴게요. 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날 시간이 돼서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특히 내일 마련된 세미나 바로 목요일 날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시간 체크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연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